근데 ADHD는 소화 질환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 문제가 계속 있었을 경우에만 ADHD고요. 성인이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경우는 대부분 우울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 읽어드릴게요. 빠르게 한번 답변을 드려보죠. 네. 아닙니다. 집중력 엄청 좋아도 업무 능력이 그냥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네. 지능, 그리고 수행 속도, 그리고 그냥 소셜 큐 같은 거 다양한 것들이 작용하니까 절대로 이거와 반드시 연관되다 말할 수가 없죠. 의외로 좀 조직에서는 사회성이 중요해가지고 맞아요. 이런 부분들에 약간의 약점이 있는 분들이 일을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시기가 쉬운데 그런 분들이 막상 집중력 자체는 문제 없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ADHD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잘 수행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창의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네. 근데 수면이랑은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잠자는 시간이 늦었다라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연관은 있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반대로 뭐 잠이 너무 뭐 많다든지 수면이 늦어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ADHD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죠. 기면증도 보면은 보면 거기서도 이제 도파민 올려주는 그런 각성제로 치료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연결이 좀 같이 되어 있지 않을까. 네. 네, 사실 ADHD 그리고 뭐 기면증 다들 뭐 전두엽의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약간씩 겹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면과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ADHD 환자분은 정말 그냥 수면이 원래 되게 짧아요. 하루 3시간씩만 계속 자면서 잘 지내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관련이 있진 않습니다. 네, 페니드나 콘서터 같은 거, 특히 페니드를 잘 낫지 않는 ADHD나 아니면 약간 각성이 필요할 때 잘 낫지 않는 우울증이나 혹은 너무 이제 처지시는 경우에 좀 필요에 의해서 쓰기도 하죠. 너무 동기가 안 생겨서 무기력한 경우 이럴 때 좀 도움이 된다라고도 해요. 근데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혈액으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솔직히 유전적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에 의해서 뭐 조금 더 개선이 되고 또 악화가 되고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좀 냉정하게는 타고난 부분들이 큰 것 같습니다. 유전성 굉장히 강해가지고 아이 문제로 오셨다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같이 진단돼서 치료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울감이 정말 ADHD로 인한 기능의 손상 때문에 피드백도 안 좋고 나는 계속 실패를 해서 잘하는데 부정적 자기 이미지 쌓이고 있어서 그런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별도의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인 우울감과 우울증을 비교하는 거랑 같은 질문이시지 않을까요? 근데 뭐 ADHD는 어릴 때부터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우울감이 쭉 쌓여와서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냥 우울증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치료하면서 좀 더 명백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ADHD는 기본적으로 다른 질환이 자라나면서 붙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울증도 동반되는 경우 굉장히 흔하고요. 그래서 그냥 둘 다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뭐 당연히 중첩되면 악화가 되겠죠. 이건 뭐 히스토리밖에 없어요. 네. 결국 ADHD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맞아요. 네 그랬는지를 알아봐야겠죠. ADHD의 핵심은 진짜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게 저도 성인 ADHD인 것 같다라고 오셔서 이제 성인이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ADHD는 소화 질환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 문제가 계속 있었을 경우에만 ADHD고요. 성인이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경우는 대부분 우울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울증에서도 충동 조절이 좀 잘 안 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데 이제 성인 ADHD에서 비슷한 모습들이 보이죠. 실제로 겹쳐 있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조울증은 에피소드 일정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성인 ADHD는 그런 거 없이 쭉 스테디하게 나타난다는 그런 면이 제일 크겠죠. 두 개가 굉장히 많이 겹쳐요. 실제로 진단이 많이 겹치고 같이 있는 경우도 많고 근데 조울증의 특징 중에 많은 부분이 ADHD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를 과대하게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은 ADHD에서 나타나지 않죠. 네,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더 특히 구분하기도 합니다.
잠을 자지 않아도 뭐 피곤하지 않다든지 음. 이런 증상들은 ADHD에서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뭐 필요 없이 그냥 꾸준하게 드셔도 괜찮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약간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휴약을 하는 텀을 가지면은 그 다음번에 복용을 했을 때 조금 더 효과를 크게 느끼시더라고요. 단순히 이제 약이 안 들어가다가 갑자기 오랜만에 들어갔으니까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생물학적인 기전이 작용하는지는 불분명한데 휴약을 뭐 하는 거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성인분들은 사실 꾸준하게 복용을 하시기보다는 본인의 니드에 맞춰가지고 조절을 해 나가시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오래 먹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은 뭐 조금 뭐 일이 몰리지 않는 시기나 뭐 여유가 있는 시기를 이용해가지고 잠깐 휴약을 했다가 다시 복용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유아기라고 하면 아마 되게 어렸을 때를 얘기하겠죠.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2돌 정도 됐는데 ADHD인 것 같다라고 하고 오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그 시기에는 잘 몰라요. 저는 못해도 44살 이후가 돼야지 이제 조금 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유아기 때부터 두드러지는 친구들이 있기는 해요. 얘는 정말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너무 활동적이고 너무 에너지가 많고 정말 통제가 잘 되지 않는 기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극 추구라고 하는 영역은 굉장히 높고 불안은 낮고 인내력도 낮아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스라면 소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것들만 가지고 그 시기에 진단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네, 그렇게 내리는 게 또 맞지도 않습니다. 애기들은 주의 집중력이 원래 없잖아요. 그죠, 원래 없어요. 네, 전두엽이 아직 안 컸거든요. 충동 조절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ADHD를 진단할 수 없는 나이인 거고요. 저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 그 약을 못 먹은 날 확실히 더 졸린 거는 맞죠. 저도 주말에 약 안 먹은 날은 되게 졸려요. 네, 되게 졸려서 왜 이렇게 졸리지? 생각하면 이제 전날 잘 잤더라도 약이 빠지면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틀, 3일이 돼서도 계속해서 졸리다 라 그런 거는 요것도 정말 약 때문일까? 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외부 스트레스 상황들, 무기력을 유발할 만한 어떤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우울증이 좀 같이 동반되어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런 모습으로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뭔가 이 가수면 상태에서 폭력적으로 행동을 한 거를 전혀 기억을 못 한다라는 거는 또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수면장애 영역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이거는 렘슬립 디스오더로 볼 수 있죠. 렘 수면 장애에서 이런 모습들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수면의 길이도 조금 더 늘려주고 수면의 퀄리티도 좀 더 높이는 쪽으로 가야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 영역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야겠죠?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일에 대해서만 그렇다라고 하면 말씀대로 흥미 차원의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여러 가지 영역에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누구나 이제 흥미가 없는 일에는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집중 잘 못하는 건 이제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 편차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ADHD이신 분들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분들보다 집중력이 더 좋은 경우들이 많죠. 과하게 몰입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되게 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애가 그래도 이거 할 때는 진짜 집중력이 좋아서 ADHD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집중력 자체가 아주 이렇게 낮은 경우들도 있지만 발휘가 불균형한 경우들이 임상적으로는 더 많이 만나게 되는 케이스들인 것 같습니다. 하기 싫은 거 해야 할 때는 집중력을 어떻게든 끌어와서 써야 되는데 그건 안 되고 하고 싶은 거 할 때만 확 들어가고 이렇게 좀 레귤레이션이 잘 안 되면은 내 ADHD를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더 불안장애부터 먼저 고칩니다. ADHD 치료하다 불안이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안장애 때문에 ADHD가 더 부풀려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불안장애부터 치료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성인분들이 사실 이렇게 시선이 한 군데 머무르지 못하고 주변으로 막 분산이 되실 정도라면은 이거는 조금 다른 분들보다 정도가 좀 더 있는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치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인지 기능은 이제 작업 기억이 좀 떨어진다라고 음. 하셨다고 하는데 작업 기억은 사실 주의 집중력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다라고 한다면은 약으로 좀 최대한 커버를 해보려는 시도를 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시도해 볼 것 같고요. 음.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음. 근데 만약 이게 될 문제였는데 그냥 안 되겠거니 이러고 넘어가면 이건 일생에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근데 콘서타 27은 굉장히 소량이에요. 성인에서 72까지 쓸 수 있는 약이고요. 맞아요. 저 같으면 부작용 딱히 없으시면 더 증량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소화기에는 아무래도 충동성 과잉 행동이 이제 두드러지는 타입들이 있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주로 이제 산만함은 남고 어떤 과잉 행동을 소거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충동성은 이제 형태를 조금 달리 해가지고 뭐 소비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형태로 진화하기도 합니다. 근데 치료법은 뭐 저는 소아나 성인이나 다양한 치료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기승전 약이라고 욕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 4개월입니다만 8대2 정도로 설명을 하거든요. 이 메틸페니데이트 기준으로 했을 때 단기 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8. 먹는 동안에 기능을 이제 확 끌어올려주는 이 정도는 어쨌든 계속 꾸준하게 들어가면서 내 발달을 좀 도와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특히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휴약하지 않고 먹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연구들도 있었거든요. 두 개가 다 섞여 있지만 네, 저도 전에 참석해서 들었던 컨퍼런스에서 이게 아직 정설로 굳어진 건 아니지만 한 3년 정도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하면 실제로 뇌에 기질적인 변화가 생겨서 꾸준한 발달, 계속 돌아가게 만든 게 그러니까 결국 뇌의 이렇게 연결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영구적인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이론들도 요즘엔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추적 관찰을 했을 때 보니까 좀 나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코스를 반복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해서 저는 그냥 안경이랑 비유 많이 해서 드려요. 네, 불편하면 안경을 쓰는데 여기 안경을 안 쓰다 보면 이것 때문에 시력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막으려면 안경을 그래도 꾸준히 쓰는 게 오히려 더 나은데 ADHD 약 경우에도 필요할 때는 좀 더 쓰고 근데 필요가 없으면 안 쓸 수도 있지만 이거를 안 드셔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꾸준히 드시는 것도 괜찮다. 그 설명을 좀 드립니다. 아마 저희가 보는 환자분이 조금 달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두 분은 이제 성인을 위주로 보시고 저는 이제 성인 소아가 다 섞여 있는데 이제 소아들은 계속 내가 발달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성인들은 뭐 가소성이라는 특성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허경 선생님 말한 관점이 사실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약을 복용을 하고 있고요. 평생 복용은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뭐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고 이게 뭔가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잘 안 돼서 필요에 의해서 좀 더 먹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나이가 들고 좀 정리가 되면 좀 그런 일들도 정리가 되고 약 복용 안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뭐 주변에서 정신과 의사가 되고 나서는 되게 확신을 했고요. 어렸을 때 제 모습을 생각하면은 전형적인 ADHD입니다. 학생 기록부, 생활 기록부에도 산만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고요. 자리에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집에서도 부모님이 맨날 하셨던 얘기가 너는 엉덩이가 너무 가볍다. 공부를 잘하려면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정말로 네, 엉덩이가 가벼운 아이였죠. 엉덩이마저 무거웠으면 어딜 갔으려고. 그리고 네, 토익 볼 때 리스닝 컴프레hension을 할 때 스텝 1, 2, 3, 4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럼 1, 2는 이제 짧아요. 근데 3, 4로 갈수록 되게 길어지거든요. 전 듣다가 다른 생각을 해요. 무조건.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다 나처럼 그렇겠지?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점수를 잘 받을까? 라고 해서 다른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책 읽을 때 첫 번째 읽고, 세 번째 읽고, 다섯 번째 읽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도 되게 많고 확실히 그 약을 복용하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좋아집니다. 질문이 있어요. 개인적인 질문. 혹시 약을 먹은 날은 농구 슛이 더 잘 들어가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게 있어요. ADHD 약이 확실히 좀 도파민도 올리면서 의욕이나 자신감이 확실히 좀 생기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농구를 할 때 좀 자신감이 있어야 이게 좀 잘 되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그런 효과는 좀 있어요. 자, 약 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인데 조금 더 효과가 빨리 끝나는 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생기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콘서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없다고는 하는데 100% 없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짧게 가는 약보다는 좀 확실히 덜하다. 그리고 대부분은 크게 그런 문제 없이 우리 적정한 용량을 찾았을 때 유지가 잘 되는 경우들이 많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언제까지 가능하다라고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60대신데도 콘서타 드시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60대 처음 오셨는데 콘서트 권유 드렸어요. 성인 ADHD로 진단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다른 원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이런 문제들이 있던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가능성을 조금 낮게 봅니다. 친구하고 말을 안 하는 거는 다른 계통의 문제입니다. 네, ADHD만으로 친구들하고 말을 안 하지는 않아요. 아마 불안이나 강박 같은 기질이 같이 좀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요거는 다른 약물 치료를 같이 하든지 행동치료나 놀이치료합니다. 난독증일 수도 있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요거는 꽤 전형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이야기긴 해요. 그러게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뒤죽박죽이 돼서 잘 표현을 못하겠다, 엉킨 것 같다라는 저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적인 인지 기능을 한번 평가해 보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심리검사 해보시는 게 솔직히 좋을 거예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달에 또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